이번 영상은 하시 가문 살기 정밀 감정 및 차단에 관한 영상인데, 한 집안 한 집안 하면 뭐 외가도 있을 때고 외가도 있을 테고 본가도 있을 테고, 큰 집, 뭐 작은 집, 그리고 조상들의 선령이라는 건 묘입니다. 묘, 할아버지 할머니 묘, 기타 등등 조상들의 묘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살펴보고, 어떤 나쁜 기운들이 그 집안에 영향을 주어서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가를 살펴서 어, 차단, 그러니까 나쁜 기운들 모두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풍수적인 부분들을 모두 살펴서 악영향을 주는 것까지 모두 차단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는 이렇게 차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집안에 그러한 기운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테고, 그 영향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한 집안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 그 집안에 소속된 자손들까지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정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존재하고, 그러한 차단 실례를 제가 영상으로서 설명드리고 나면 또 후학 뒤에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도 그 집안에 살기가 많거나 혹은 심각하거나 다양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그 집안 사람들이 인생을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뤄 나가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살기들이 많은 집안 같으면 후손이나 자손들이나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드림으로써 후대에 배우는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계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기운보다는 한층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풍수적인 어떤 기운을 살피는 테크닉 측면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파악이 되는 기운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배우실 분들이 이 영상 그냥 단순한 수맥이나 뭐 양기, 음기, 뭐 흔히들 말하는 살기,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맥이나 뭐 도깨비터 기운이라 해서 모속인들이 말하는 도깨비터 기운이 아니고,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도깨비터는 흔히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맥이나 도깨비터 기운을 체크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기운에 관심이 있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은 도깨비터나 뭐 수맥터나 기타 살기등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맥 같은 경우는 엘로드 아시죠? 엘더 형태로 되어서 손에 양손에 쥐고 집안을 체크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방법으로도 체크가 됩니다. 근데 도깨비터 기운은 그 방법으로는 체크하기 좀 어렵습니다. 도깨비터 기운은 그 기운만 있으면 집안이 자꾸 어지러워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산란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도깨비터 기운이 있는 집안을 보면 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뭐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터에 영향을 받는 후손들, 그 집안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신이 또렷하지 못해서 학습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터 기운 말고 더 한층 더 업된, 더 섬세하고 더 민감해야만 느낄 수 있는 기운들이 한 집안을 장악하거나 한 집안의 묘터, 조상 묘터를 장악하면 그 기운이 온 집안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실제로 집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 집안에 한층 더 업되고 더 섬세하고 예민한 기운들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어떤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봄으로써 뒤에 또 이러한 기운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어, 파악을 해서 그렇게 차단하고 한 집안을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래도 노력한 만큼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게끔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붉은 기맥이 있죠. 붉은 기맥. 붉게 내려오는 양갈래 선이 있죠. 두 가닥 선이 있는데 그 폭만큼, 저 폭이 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아래 칩들이 있으니까 그 폭이 그렇게 작지 않은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폭만큼 이게 저승사자 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승사자라는 것은 흔히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저승사자가 아니고, 이전에 곤지암 병원 저승사자 기맥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운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잡다하고 나쁘고 악질적인 기운들이 어, 흔히들 자청용, 우백호, 남두작, 북현무, 그렇게들 아시지요. 자청용, 우백호, 남두작, 북현무, 동서남북의 기운이 들어옴을 풍수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서 더 추가를 하자면 자청용, 우백호, 남두작,
북현모, 그리고 중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구진이라 해서 구진은 거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기, 그리고 또 지하에 머물고 있는 지기. 그렇게 하면 좌측용 500호 남작 포켓몬 4종류에서 중앙구진 5개,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6개, 그리고 그 공간을 장악하는 등사라서 괴이한 뱀의 신인데 그 공간을 장악하는 기운까지 그렇게 종류가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기질들이 매우 좋지 않고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혈을 이루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거기서 태어나는 게 저승사자 형태의 어떤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고 머리도 있고 해서 그 중앙에 서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 사람처럼 매우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처럼 단순한 작업을 하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기질이 생겨나서 복잡한 일을 수행하지 않고 동서남북하고 하늘에서 공간 중앙에서 들어온 기운이 악질적인 기운들이 모여서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낸다. 이어서 7가지 기운이 합쳐져서 사람 형태의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생명력이 생겨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명력이 하는 일이라는 건 그다지 좋지 못한 단순한 몇 가지 행동이겠지요. 저승사자 기맥은 자꾸만 사람을 괴롭히고 안 되는 쪽으로 가게 하고 뭐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터의 중앙에서 생겨난 그 저승사자 형태의 인공기질이 나는 뭐 도배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줍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붉은 기맥만큼 아래 보면 저승사자 기맥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 어떤 집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르고 나면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5형제든 6형제든 7형제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장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외부 기운이 차단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 버리면 태어나자마자 그 터의 기운하고 내 신체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평생 따라다니지요. 뭐 일곱 형제나 여덟 형제나 뭐 태어났다고 하면 그 형제분들이 일단 이렇게 살아가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지요. 일도 막히고 힘들어지고 등등.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꾸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운들이 나쁜 기운이니까 여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 형태의 눈물을 흘리게끔 하고 일이 자꾸 안 되게끔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쌓아 올려놓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러한 기운들이 어, 그 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뭐 미국으로 가더라도, 영국으로 가더라도 따라갑니다. 연결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그 터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제거하지 않는 한은 평생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안 어르신들 중에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집안 어르신들 중에 가장 전체 집안에 어떤 계획이나 일이 생기면 그걸 주관을 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분들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 집안의 결정권을 가진 어르신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뭐 막내거나 아니면 그 집안의 뭐 자손이거나 해버리면 자신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 집안에 큰 영향은 자기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조상묘 이장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풍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 정확하게 보는 전문가가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뭉개버리면 뭐 뭉개버린다는 표현은 좀 심했고 그 부분을 믿지 않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집안 전체가 자기 자신이 그 부분을 미신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데서 믿지 않아 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인생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풍수 모임에서 답사를 가면 같이 간산을 가서 간산이라는 것은 답사 모임에 참여해서 간접 경험들을 해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공부를 해야 될 의무성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그 부분을 안 믿으니까 뭐 같은 집안에 소속된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 한번 고쳐보자, 살펴보자 했을 때 그건 절대 안 된다 해버리면 뭐 끝이 나버리니까 그 부분은 결정권을 가진 분이 잘못 생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안 믿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많은 나머지 분들이 큰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나 장애나 손해가 생기니까 뭐 태생이 남에서부터 그 부분을 안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집안 일에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일부러라도 풍수적인 모임이나 이런 부분, 영상들 이런 부분을 자꾸 보셔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알아가야 될 의무감 정도는 있다고 봐집니다. 다시 위성지도로 돌아와서 저 붉은 폭만큼 초성사자 기맥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 집안, 그 집안 생가터의 정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체크 가능한가? 체크 가능합니다.
키가 상당히 컸어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운이 모여서 뭐 한 어떤 인공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동서남북 기질이 합쳐져서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치 때문인데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체크를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집안 생가터에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 김액이 저렇게 흘러오니까 검은 원이 있지요. 중간에 보면 검은 원이 있고 다시 파란색 선이 좌측으로 사진 좌측으로 가서 다시 검은색 원이 있지요. 그리고 화살표 하늘색 선. 그래서 저 김액이 들어오는 저 검은 중간 지점, 그러니까 붉은 원 사이에 있는 중간 검은 원 지점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 저는 풍수나 기운에 관한 걸 뭐 거의 10년 이상, 15년 뭐 이렇게 연구를 해왔으니까 차단하는 어떤 테크닉이나 도구나 기물을 알겠지요. 그 방법이 오랜 세월 연구를 해서 들어오는 기맥을 차단을 시키는 게 가능해졌는데 저 지점에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기운을 아시는 분은 당장 차단이 되었으니까 저 파란색 원을 따라가서 왼쪽 검은 원 쪽에 저승사자가 저기 서 있구나 아실 것 같아요. 저기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기운이 들어오다가 아래쪽에 들어오다가 튕겨버렸죠. 튕겨버려서 저쪽으로 기맥이 좌측으로 형성이 되어서 거기로 일단 저승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맥 차단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하지요. 뭐 동판을 깐다, 뭐 기타 등등, 뭐 화분을, 뭐 식물을 숯, 그러니까 검은 숯, 그 나무 타고 나면 그 남는 숯 있죠. 숯을 넣는다, 뭐 기타 등등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차단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맥이 들어오는 수맥 기맥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거기에 제가 뭐 10년 이상, 뭐 한 15년 이상 연구한 어떤 도구를 놔버리면 튕겨버립니다. 튕겨버리면 튕기는 방향을 잘 조절해서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차단을 어, 해버리게 됩니다. 저 기운이 만약에 저 중간에 붉은 양쪽 선 폭에 들어온 초등산 김해 폭에서 약간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저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뭐 남들 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향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뭐 현장에 갈 수 있으면 저 지점에 사람들이 없거나 인적이 드물 때 저곳을 파서 묻어버리면 들어오던 기맥이 좌측으로 튕겨가서 저기서 저승사자가 서 있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있는 그 튕겨나가서 기맥이 반대쪽으로 형성되면서 저승사자가 서 있는 곳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오래 보셔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 뭐 파악을 하시고 싶은 분은 정밀하게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래 집중적으로 보시는 건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샌드에 뭐 잡다한 부분들이 많이 묻어서 저렇게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저 영상은 아마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묻었으니까 다 털어내는 모습인데
후손들 입장, 그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심각하냐 하면, 뭐, 6분, 7분, 5분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뒤에, 그분들 삶도 많이 막히겠지요. 그리고 그 집안에 사는 한은 그 집안 분들이 모두 좋은 영향이 오지 않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자꾸 축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가 생기겠죠. 배우자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가까이 지내고 거의 근접해서 생활하니까 근접했을 때는 영향을 주겠지요. 부부 불화가 생긴다든가 뭐 기타 등등 좋지 못한 작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요. 부부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 버리면 이제 부부가 연결이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배우자 쪽 집안에도 흘러가겠지요. 자녀는 물론 배우자 쪽 집안에도 흘러갑니다. 그 풍수터, 그 생가터의 기운이 강력하고 침투력이 대단하다면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보면 3대, 4대를 내려가도 거의 기질이 변함이 없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집안 쪽으로도 가버립니다. 배우자 형제도 그렇고, 배우자 쪽으로 흘러가서는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배우자 쪽은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배우자하고 사이에 난 자녀가 또 뒤에 가정을 꾸리겠지요. 그럼 그 가정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나 이거 안 믿는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자꾸 마음을 열려고 해야 됩니다. 역시 동일한 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집 중심으로 해서 뭐 동서남북을 교과서식으로 정하면 서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저렇게 멀리서 그 주성사자가 있었던 그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붉은 그 기선만큼 그 폭만큼 들어오는데 검은색 원 지점에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나머지 검은선 쪽으로 한 개 직선이 있죠. 그쪽 방향으로 튕겨버렸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민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거기 다른 조상들 그러니까 다른 집들의 조상이 있거나 묘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서쪽에서 들어오는 살기는 이 살기는 사람이 정말 안 좋게 끝이 납니다. 뭐 상상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운이 서쪽으로 들어오는데 폭이 상당하지요. 저기도 현장에 가서 저 부분에 기선 저기에 해당되는 기선을 차단하는 어떤 뭐 장치 뭐 기물을 묻었는데 저쪽으로 튕겨버렸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들을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면 정말 튕겼을까 하겠지만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저 검은색 직선 한 개 직선 쪽으로 튕겨 나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집 뒤쪽에서 들어옵니다. 뭐 교과서식으로 하면 현무지요. 현무 방향. 현무는 뭐 한번 찾아보시면 검은색인데 일단 그 설명하기로는 뭐 검은색 기질이 모르게 숨어든다는 것이 현무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어쨌든 저 기질이 또 붉은 직선 폭만큼 들어옵니다. 저 기운은 사람을 질근질근 뭐 어떻게 해버린다는 그런 기운인데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설명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질도 저 부분에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만 원이 있지요. 차단을 하니까 사진상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데 거기도 민가나 뭐 묘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 기운을 장치를 묶고 튕겨나가는 방향을 쭉 살펴서 또 장치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장치 묶는 게 좀 깊이 파야 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들어오고 뒤쪽에서 들어요. 집안 뒤쪽에서도 김액이 상당하지요. 하늘에는 설마 있을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 타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 꽂히는 기운입니다. 설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있을까 해서 살펴보니까 또 있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차단을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뭐 허공이니까 튕겨 나갔자 뭐 허공이니까 뭐 큰 상관은 없겠는데 거기에 민가가 있으면 허공에서 튕겨 나갔다가 허공에서 또 바람 불면 흘러내리기도 하겠지요. 근데 허공에서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이건 사진으로밖에 차단이 안 됩니다. 사진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그 차단 효과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차단이 됩니다. 사진을 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진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현장하고 동일하게 감응을 시키는 장치를 놓고 다시 그 장치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하고 감응하는 하게끔 하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근데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보면 아 저렇게 살기가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데 그 집안으로 오른쪽으로 차단이 되어서 튕겨 나갔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아실 것 같습니다. 집 중심에서 동쪽입니다. 동쪽도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좀 살만하면 엎어져 버리는 기운인데 살만하면 엎어져 버리는 기운이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누적이 되면 살만하면 엎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엎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폭도 상당하지요. 그래서 저 검은 원 쪽에 장치를 묻어서 차단을 해서 검은색 직선 방향으로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집안 사진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집안 정중앙, 그 모든 살기들이 들어오는, 집중되는 그 중앙 근처에, 혹은 그 집안 중심에 공간 장치라 해서 공간 장치 익숙한 분들은, 용어에 익숙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기구나 도구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일단은 살기가 다 빠져나가고 차단을 다 해버렸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 공간에 또 다른 나쁜 기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양기라는 것은 밝은 기운이 발생하는 양기는 밝은 기운을 의미하는데 밝은 기운이 발생하는 장치를 그 집안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기가 어디까지 퍼지냐면 그 집안 터의 3배, 4배, 5배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된 일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곡선의 아래쪽 부분까지 양기가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버려야 그동안에 누적이 되었던 살기들이 어, 위력을 떨치지 못할 테고 생가의 양기를 저렇게 형성을 해 놓으면 생가터에서 다시 후손들에게 쫙 저 양기가 공급이 되겠지요. 그 양기가 공급이 되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생길 테고 하는 일도 뭐 나아질 테고 그리고 저 양기 발생 장치는 제거하지 않은 한은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넘게도 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저 양기 발생 장치를 누가 가져가 버리거나 제거를 해버리면 그때는 후손들한테 그리고 저 집안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제거 못하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태어난 생가터에서 후손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배우자와 사이에 난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이 낳은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줘도 실감을 못 하는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회상을 해보면 금세 기운들이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좀 섬세한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고 나면 엎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살아오신 걸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그 부분들이 아마도 어렴풋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인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요. 못 드리는데 하여간 뭐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그 집을 살펴보면 동서남북 나쁜 기운이 들어왔었죠. 상당히 나쁜 기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그리고 중앙에 저승사자 형태의 기질이 또 생겨났고, 원래 그 집안 터는 이전에 다른 분들이 그 집에 집을 짓고 사셨다고 해요. 사셨는데 애가 셋이나 좋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원혼들이 남아 있나 보니까 있어요. 남쪽에 둘이 있고 저 동쪽에 또 하나가 있어서 뭐 어쨌든 그 애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무의식에 좀 강한 기운들이 보면 살기나 원을 바라는 게 원한을 바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무의식 영체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좋은 곳을 지정을 해서 다시 어떤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어떤 장치로서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저 동남 쪽으로 아주 멀리. 어차피 그 애들은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모든 장치로 동기감을 시켜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집안은 양기가 돌고 어, 나쁜 작용을 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영가들까지 모두
차단을 하고 좋은 쪽으로 보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은 흔히들 무속인 분들이 말하는 신의 기운입니다. 신의 풍파가 올 수 있는 기운. 이건 삭격이라 해서 멀리 떨어진 산 봉우리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삭격이 왜 그렇게 날아올 수 있나? 그러니까 산 봉우리가 있으면 그 산하고 대응되는 지점, 정확하게 뭐 물리적인 부분이나 뭐 기타 등등 이게 만약에 흐르는 게 어떤 정기적 기질이 있다면 그 산에서 날아오는 정기적 기질이 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응하는 곳인데 저렇게 검은 직선 두 개로 폭만큼 내려오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터의 큰 집입니다. 큰 집. 작은 집, 큰 집은 또 사촌이긴 하지만 연결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큰 집에서 태어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집터에서 그 집터 가족 중에 한 분이 태어날 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 신의 기맥이 내려오지요. 기맥이 내려오면 일단 그분은 신의 풍파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트가 작은 집이고 이게 큰 집인데 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생가트가 되고 태어날 때 그 기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한테 딱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집안의 형제분 중에 한 분이 태어났으면 다시 그 형제분을 타고 아까 소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한테까지 다 흘러가 버리고 자손까지 흘러갑니다. 이 사진에서 기맥이 되고는 나쁜 상념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의 풍파 아시지요? 나쁜 말을 했다가는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신의 풍파라는 것은 끔찍합니다. 신을 받거나 그 집안, 그 신기운이 흐르는 집안의 한 분이 신내림을 받거나 무속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무속인의 길을 갈 때까지 나머지 식구들을 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막아서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풍파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끔찍한 일들이 생긴다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신의 풍파는 신의 기맥이 날라오는 날라오는 장소에 집을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기맥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하는 것은 그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 어떤 형태로 흐르는가, 어떤 모습으로 흐르는가를 파악을 하면 차단 장치를 만드는 것은 뭐 물론 오래 연구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테크닉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면 실험을 해보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자청룡 500호 남적 북현무의 뭐 중앙에 다시 중앙 주성사자 기질에 뭐 하늘 청기까지 참 그렇지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다시 신의 삭격이라는 것은 반대편 멀리 있는 산에서 날라오는 기운입니다. 응하는 기운. 그게 날라와 버려서 신의 풍파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이 오실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니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이 내려오는 그 기운을 차단하고 뭐 설마 또 있을까 해서 또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편, 그러니까 교과서식으로 보면 거의 동북간이죠. 동북간에서 신의 삭격이 날아오는데 상당히 저 기질은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저 기운이 들어오면 신을 받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소개한 그 집의 큰 집 쪽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멀리 보니까 바다 하나를 건너서 아주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봉우리에서 날라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하고 또 강력해서 저걸 어떻게 차단을 할까? 그래서 저 차단하는 데는 도구가 만약에 뭐, 어, 한 50볼트 같으면 일반적인 기맥이나 신의 기맥을 차단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저 기운은 한 5배, 6배가 더 강해요. 저 기운이 들어온다면 저 기운이 들어와서 응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태어나신 분들은 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무속인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 집안 분위기나 집안 어르신들이 그런 거는 뭐 아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아예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무속 계열을 그 지금 그 집안의 큰 집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아까 소개한 터 집안 분들이나 누군가 한 분은 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마 꾸준히 경고성의 어떤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신적인 부분을 전혀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신의 풍파는 자꾸 거칠어지고 강해지고 해서 이제 뭐 20년, 30년 지나면 더 심각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 기운을 차단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운 장치의 5배, 6배, 7배, 8배 더 강하게 해야만 저게 차단이 되고 저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알아야만 차단이 되니까 저 기질을 차단하는데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차단을 했습니다. 사진 속 기운에 대고 나쁜 상념을 바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의 풍포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뭐 제가 굳이 뭐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크게 토네이도형의 풍파가 밀려왔을 것이더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처음 소개해 드린 나쁜 살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집안과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인데 여기도 보면 동쪽 편에서 어, 자꾸 엎어지는 기운, 살면서 엎어지고 경제적으로 엎어지고 뭐 사업 실패, 기타 등등 그러다가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기맥이 사돈의 사돈 집안의
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은색 원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해버렸고, 그 사돈되는 집안의 어, 어르신 묘의 위쪽인데 붉은 원은 영가들입니다. 영가들. 영가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럿이 있었는데 아래쪽에도 셋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묘에 영가들이 있는 부분들도 좋은 건 아니니까 다시 그분들도 기운이 좋은 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돈 집안에 어르신 묘가 있는 곳 뒤쪽을 보니까 옛날에 오랜 세월 전 같은데 뭐 5, 6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넘었는데 거기서 그 주변 일대가 뭐 5, 60년 지났으니까 거기가 어떤 땅인지 모르고 조상묘를 썼겠지요. 썼는데 5, 60년 전에는 거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집단 매장을 한 곳입니다. 그 주변에 쭉 조사해 보니까 억울함을 바라는 영가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역시 기운 좋은 곳으로 다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뭐 지금까지 해본 일들 중에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는데 결국은 다 옮겨버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영가들을 좋은 기운 있는 쪽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이거 참 심각했습니다. 저 터 자체 아래쪽에 뭐 사진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 저 터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주변 일대나 그 터가 이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집단 매장한 곳이라서 역시 모두 다 거기 있는 영가들을 다 옮겨서 기운 좋은 쪽으로 서 계시게 했습니다. 제가 이미 나쁜 기운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주 최악인 뭐 최악이라고 표현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한 집안의 살기 제거 작업을 하고 그 집안의 사돈 집도 보니까 사람이 죽어나는 살기가 그 마을에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살기가 지나가는 곳에 보면 그 집안 며느리가 나쁜 약을 먹고 자살을 해서 거기도 보니까 원한이 맺힌 영가가 있어서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고 좋은 기운이 나오는 곳으로, 그리고 그 살기가 내려가는 곳에 보니까 또 남자분이 또 나쁜 나쁜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심각한 살기를 바라고 있어서 또 좋은 곳으로 좋은 장소로 옮겨드렸고, 그리고 사돈 집안에도 보니까 신기가 폭이 상당히 넓게 날라왔습니다. 그것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사돈 집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로 돌아가신 어르신의 영가가 너무 좋지 않은 자리에 있어서 그게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위치로 옮겨드렸고, 하여간 그 양쪽 집안의 나쁜 부분들을 제거하는데 뭐 거의 한 달 가량 걸렸습니다. 제거하고 정화하고 차단하는데 그 기운 자체를 하나하나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둘 수가 있어서 차단을 하고 제거하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다 작업을 하긴 했는데, 뭐, 저렇게 된 집안을 보면, 파악이 되고 나면, 뭐, 돈은 둘째 치고라도 하기가 싫겠지요. 사실 뭐,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뭐 누가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작업을 같이 해주면 쉬울 테지만 땅을 하나 파서 또 장치를 묻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그 사돈 집안의 작업까지 소개를 뭐 구체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충분히 이렇게 살기 작업이나 연가 작업, 신기가 내려오는 그런 신줄 차단 작업을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더 이상 그 작업에 대한 나머지 영상은, 나머지 사진이나 영상은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저도 뭐 이 방면으로 10년, 15년 뭐 정확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 30년 간 건데 뒤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일에 종사하실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연구를 전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한 집안이나 뭐 한 가정에 나쁜 살기가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시고 앞으로 연구하시거나 뭐 나머지 어,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 힘든 설기 작업에 대한 과정을 소개해 드린 영상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는 경쟁적인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살기 힘든데 자연이란 어떤 부분들이 한 집안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노력한 만큼 얻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몰고 갈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측면들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 인생이 만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다 없애는 과정들이 힘들긴 한데 없애고 나면 더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이나 후손들이나 후손들의 자손들까지도 노력한 만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이 나아지니까 힘들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